자, 남편한테 물어볼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남편인 조국 전 장관한테 저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자, 김민지 기자, 조 전 장관의 오천 조카 재판에서 뭔가 하나가 공개됐다?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를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요, 어제 재판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김경록, 그러니까 자산관리인의 간의 대화인데요. 2017년 5월 조국 민정수석에 취임한 직후의 대화입니다.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했으니까 남편 때문에 주식 백지 신탁을 하거나 팔아야 한다고 하니 고민 좀 대신 해봐 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자 백지 신탁할 수 있는 투자처를 좀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정경심 교수는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물어보겠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대화를 토대로 검찰은 이 내용을 조국 전 장관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조국 전 장관은 이와 다르게 해명했습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민정수석 시절부터 최근 예정되기 전까지 코링크가 뭔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사모펀드란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저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니 펀드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는 상황에서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는 남편한테 물어볼게 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조 전 장관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데, 지금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쭉 들으셨죠? 이번에 알게 됐고, 이번에 공부하게 됐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모펀드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국 전 수석의 흔히 우리가 말하는 뇌구조 있죠. 예. 뇌구조가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 대국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국민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지금 과거에 했던 발언을 예.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예. 반칙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이 지금 와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뇌구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자기는 잘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했던 발언들 다시 한번 그거 설명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고 이 부인하고 왔다 갔다 했다는 이 문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경심 교수가 불로수입 유유 할 말 없어 불로수입. 잠시 후에 이제 짚어볼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제로 자기들이 한 게 뭔가 사회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지 그것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서구 평론가께서 마침 타이밍 적절하게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조금 전에 남편한테 물어볼게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제 조국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교수 간의 또 다른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꾸기와 깨알론이라는 그래픽이 등장할 겁니다.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꾸기가 누구냐면요. 정경심 교수와 남편 조국 전 장관이 대화할 때 대화명이 조국 전 장관이 꾸기라고 되어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도 조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조카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자문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이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해봤는데 정말 망했다. 유유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조국 전 장관 엄청 거액이네 라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 불로수입 할 말 없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 라고 대답을 하죠. 검찰은 이 자문료 명목의 어떤 수입을 올리는 이런 과정들 재산 관리 과정들도 조국 전 장관이 깊이 관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취한 5천만 원의 수입이라는 것도 정당하게 수입을 한 게 아니잖아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후에 5천만 원을 벌었고 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 나오니까 폭망이다. 우리 꾸기 조국 전 장관은 부인한테 완전 거액이네. 불로수입 할 말 없음. 조국 전 장관은 또 유유.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
글쎄요. 우리 김상원 평론가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본인이 사실상 이게 예. 허위 컨설팅 계약을 인정하는 느낌이 드는 불로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잖아요. 불로수입이라고 하잖아요. 예, 불로수입. 예. 그러니까 이제 저게 불로수입이니까 세금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과세 표준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8,800만 원부터 1억 5천까지는 35% 과세 구간입니다. 허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가 한 7천만 원 정도 연봉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5천만 원 정도를 더하면 뭐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공제를 한 2천만 원 받았을 때 2,200만 원 그 소득세가 나와요. 예, 예. 계산을 해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천만 원이 어디서 갑자기 탁 생겨가지고 과세 구간이 35%로 늘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많이 나온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저것은 사실상 느낌은 뭐 지금 예단은 할 수 없지만 저거 WFM에서 받은 돈이 갑자기 계획하지 않는 돈이 갑자기 들어온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러면은 뭐라 그랬죠? 불로수입. 불로수입. 예, 예. 노동이 없이 수입이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WFM에서 당시 뭐 그 영어 교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했는데 예. 사실 결과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받은 거 아닌가 이런 또 의혹이 좀 더 깊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유유 후기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와 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어제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 재판에서 검찰이 이제 증거로 하나 이제 딱 공개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두 분이서 이런 것 좀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조국 전 장관 말한 게 다 거짓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기자, 우리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었죠? 그때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에 빚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많은 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었죠. 그 논란의 발언 이후에 했던 청와대의 어떤 행동들이 지금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년 기자회견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려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했던 마음의 빚이라는 말, 마음의 마음의 빚이라더니 결국 조국 전 장관의 최측근을 청와대로 데려간 것 아닙니까? 이런 누구를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미경 전 청와대 행정관을 이번에 균형인사비서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요.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민정수석실에 선임 행정관으로 한백개 근무했던 인물이고요. 조국 청문회 당시에 신삼팀장으로 지원을 했고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는 것 적절한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김미경이라는 조국 최측근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간 것 아닐까요? 뭐 이런 건데요. 김미경, 그러니까 조국 곁에는 늘 그가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가 누굽니까? 저 조 전 장관 뒤에 보이는 김미경 보좌관입니다. 저 빨간색 원안에 잡히는 인물이 김미경, 이제 균형인사비서관직을 수행하겠네요. 청와대에서. 뭐 조국 전 장관 곁을 늘 지켰네요. 아까 김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민정수석 당시에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실에서 내내 같이 김미경 보좌관은 선임 행정관들 중에 고참 선임 행정관으로 있었고 조국 청문회 당시에는 신상 팀장 맡았고 장관 취임 이후엔 장관의 실세들만 간다는 장관 정책 보좌관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어제죠? 문재인 대통령은 김미경 조국 최측근을 균형 인사 비서관에 임명을 했다 이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마 저게 부인 정경심 교수가 서울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요. 조 전 장관 남편이 처음으로 구치소 부인 면회 갔을 때 그 모습일 겁니다. 그 조 전 장관 옆에서 면회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가이드 역할을 해줬던 인물 역시 김미경 보좌관입니다. 뭐 이 사진 역시 마찬가지.
자,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야, 이 5기 편향 인사 아닙니까? 이런 거죠.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에 김미경 보좌관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 균형인사 비서관이란 자리는 말 그대로 인사하는 자리예요.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인사에 의견을 내는 자리인데 전문성이 있으면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미경 보좌관이. 그런데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서 인사 관련 경험이 많다? No, 전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사가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란 같은데. 예. 네네. 저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빚. 이 말은 사적 영역에 관한 말이죠.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인사 담당 비서관 인사도 마찬가지지만 예. 지금 그런 어떤 사적인 차원에서의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는 것이 계속 범죄 행위를 더 양산하고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는지 자칫하면 어떤 사적 그룹 그 개인 간의 어떤 마음과 주고받은 이것을 가지고 이 국정을 논한다 또는 정의를 거기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과연 이 나라가 그리고 보편적 상식과 글로벌한 상식에 의해서 이게 가고 있는 나라인가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련해서 김미경 비서관을 본인 전공도 아닌 인사 담당으로 보냈거든요. 이건 이제 사적 영역에 저는 해당한다고 봅니다.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국 비서관을 계속 챙겨주겠다. 인사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통치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굳이 말하자면 누구를 봐줄 때 결국 인사로 봐주는 거 아닙니까? 전공자도 아닌 사람을 그 자리에 놓는다는 거는 조국 비서관을 계속 챙겨주겠다. 바깥에서 이 조국 비서관이 김미경 비서관을 통해서 어떤 인사와 어떤 것들을 앞으로 해낼지가 눈에 뻔하게 보일 것이고 범죄 행위는 계속 쌓일 것이다. 예, 정 의원님 말씀 짧게 듣고. 진중권 교수가 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런 행태들, 유재수 감찰 중단도 그렇고 우리 식구끼리 그 마인드가 있다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우리 식구도 모자라서 이제 조국 식구까지 지금 챙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씀을 했지만 이게 마음의 빚이 아니고 그냥 빚 아닌가. 뭔가 우리는 잘 모르는 어떤 그 속사정이 있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챙길 수가 있는가? 우리 조금 전에 왜 꾸기와 경심의 소위 소통 내용을 지금 받지 않습니까? 2천 몇백만 원 세금 내용,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빚일 리도 없고요. 또 동양대 표창장 원본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마음에 빚일 리도 없고, 또 아까 남편한테 물어보겠다고 한 거, 이거는 순전히 조국 전 법무장관 개인의 문제인데, 자꾸 마음에 빚하면서 심지어는 조국 전 민정수석 밑에서 일했던 민변 출신의 행정관까지도 전문성이 없는 균형인사 비서관으로 하는 데에는 뭔가 마음을 빼고 빚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옛날에 누군가가 그랬죠. 악어 꼬리를 자르듯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렇게 챙기는 거 보면 오히려 석연치가 않다라는 생각을 가중시킵니다. 자, 김미경 보좌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 누군가가 집무실에 있던 큰 아마 책상을 저거 지하로 내려. 조그만 거 한번 넣자. 이렇게 지시했던 모양입니다. 이번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